더불어민주당에게 표를 몰아주면 우리 경제정책이 잘 됐다라고 잘못된 경제정책을 고집해서 민생 완전히 파탄할 것입니다. 민생만을 돌보는 우리 민생당, 실용적인 민생당을 꼭 찍어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내일은 기호 6번 찍는 날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호 6번 정의당 교섭단체 만들어주시는 날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 정치의 역사를 바꿔주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능하고 교만한 집권 여당을 견제하고 반사 이익에만 기대어 먹고 살려는 야권을 혁신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당을 믿고 평가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정당 투표는 기호 10번 국민의당에 꼭 투표해 주십시오. 네, 정익춘 변호사님, 사실은 그 관심사 중에 하나가 과연 국토 종주를 시작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선거날 전에 완주할 수 있을 것인가, 서울까지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의 관심사였는데 지금 어제 저 장소가 광화문이었잖아요. 네네. 종주 완료했군요. 네네,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국토 종단이라고 하면 서울 경부, 그러니까 경부선 라인을 갖다가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여수를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게 조금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멀어, 왜냐면. 출발지가 보니까 이순신 광장이에요. 예. 여수에 이순신 광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착지는 어디냐? 요 앞에 이순신 동상이에요. 이순신부터 이순신까지. 네네. 그러니까 그 화두를 이순신으로 잡았는데 이순신 하면은 누굽니까? 우리나라 가장 큰 국난 중에 하나인 임진왜란을 극복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웅 이순신 장군 아니겠습니까? 전쟁의 신으로 불렸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이런 메시지를 갖다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국난이다. 그 코로나 국난이다. 그런데 일반적인 전쟁 때는 장군들이 앞서 나가 싸우지만 코로나 같은 이런 사태에 있어서는 의사가 앞에 나가서 싸우는데 내가 의사다. 이런 화두를 갖다가 나름대로 잡은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는 안철수 대표의 그 존재감이 조금 살아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국민의당 그 득표까지 잘 이어질지는 목표한 뭐 3%나 그 이상의 득표를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는 그 비례 정당들의 모습도 저희가 취재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요, 정말로 유례없는 선거인 게 아마 이거 선거사에 이거 길이길이 남을 겁니다.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성정당 말고 내가 사실은 진짜 효자다라는 제3의 위성정당을 자처하는 정당까지 나왔다는 말이죠.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원유철, 우이종, 손혜원 이 세 분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미래통합당 그리고 미래한국당 두 번째 칸을 선택해 주시고 저희들이 문재인 정부 실정을 막아내고 견제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호 5번 세 번째 칸 선택이 더불어민주당의 승리입니다.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한 집안입니다. 총선이 끝나면 대부분이 민주당에 입당할 것입니다. 열린민주당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더불어민주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손짓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작부터가 민주당을 돕겠다고 나온 당이고요. 예. 윤태곤 실장님, 이번 비례 투표에서 이제 국회의원을 한 석이라도 배출하려면 뭐 비례정당, 뭐 열린민주당이나 도 마찬가지고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 뭐 정의당 같은 경우도 정당이 받을 수 있는 득표율이 3% 공세 조항이 3%죠. 3%를 넘겨야 한 석이라도 배출할 수 있고 3%가 안 되면 빵석. 무효입니다. 그 3%를 받으려면 몇 명이 찍어야 돼요? 아니 이게 우리가요 3% 이거 30명에 한 명만 얻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은 그리 어렵게 보이지가 않죠. 예. 근데 절대 숫자로 치면요. 지금 우리 유권자가 4,400만 정도 됩니다. 예. 아까 이제 박성규 차관님께서 60% 되지 않겠냐. 60% 잡으면 2,640만 명이 투표한다는 뜻이거든요. 예. 거기서 3%면은 79만 2천 명이에요. 와. 그러니까 절대 숫자 79만 표, 75만 표 이상을 기표 도장을 받아야 된다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정의당이든 국민의당이든 열린민주당이든. 예. 지난번 총선 같은 경우에는
그 기독당이 한 2.8%. 그때 정말 총력을 다했는데도 못 미쳤고. 아깝게. 예. 그리고 17대 총선, 2004년 총선에서 이 우리 정당명 투표제가 처음으로 실시됐습니다. 예. 그 당시 이제 자민련, 제3세력의 대표나 같았던 자민련에서 김종필 총재가 1번으로 나왔어요. 예. 2.8%를 얻어가지고 역사 속으로 거의 사라졌죠. 그렇군요. 3%라는 허들이 그렇게 높다는 뜻입니다. 허들이 상당히 높다. 3% 받기가 녹록지 않다라는 말씀인데 사실은 장성철 소장님, 네.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선거 전날 그리고 그 전날 특히 정봉주 전 의원의 이른바 민주당을 향한 욕설 파문이 마지막 선거 변수로 지금 자리 잡고 있죠. 그렇습니다. 한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이제 좀 욕설 같은 것도 하고 비판을 했는데 또 사과도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우리 손혜원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더불어민주당과 한 몸이다. 계속 이런 걸 강조하는 걸 보면 결국에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표를 계속 받겠다. 우리를 좀 더 도와달라.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비례위성정당이 탄생을 하면서 많은 논란과 비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분들이 당선이 되면 국민 여러분들을 대변해서 국회에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는 오늘 투표장 가시기 전에 꼭 정당 선거 홍보물을 꼼꼼히 보시고 제대로 된 정당, 제대로 된 인물을 선택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하단에서 나갔는데 광진을의 투표율이 현재 11.2%를 기록했습니다. 광진을 예. 이번에 치열하게 접전지 중에 하나잖아요. 오세훈 후보와 고민정 후보가 고민정 대 오세훈, 오세훈 대 고민정. 11.2% 투표율. 예. 그 국민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청와대에서 총력 지원하고 있는 고민정 후보 그리고 이제 야권의 차기 주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거론되는 오세훈 전 시장 두 사람의 대결을 전국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변에서 만들어놨죠. 야, 11%면 투표율이 어마어마. 제가 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습니다. 선거는 정말로 더 절실한 쪽에서 많이 나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투표는. 그래서 선거와 관련된 얘기, 이거 다 아시는 얘기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국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그 정부를 선택하는 대로 그 정부가 가는 방향을 내 선거를 통해서 선택하는 얘기거든요.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얘기요? 국민의 한 표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될까? 이게 돈으로 환산이 됩니까? 누가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돈 얘기하니까 또 혹하네요. 한 표를 4,660만 원으로 계산해놨어요. 어떻게 계산했냐 그랬더니 4년간의 대한민국 정부 예산을 추산하고 그걸 전체 유권자 수로 나눈 거예요. 예. 나눠보니까 1인당 한 표가 4,660만 원 정도 되더라 그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국회의원 한 사람이 4년 동안 한 사람에게 배정되는 예산은 한 40억 정도 됩니다. 40억이 채 안 되는데 그렇다면 1년에 10억 정도씩 배정이 된다는 얘기죠. 얼마나 엄청난 예산입니까? 예.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내 후보를 선택하고 그 사람에게 내 미래를 맡긴다는 건데 이거는 그냥 대강 나가서는 안 되는 일이야. 나가기 전에 꼭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자신의 미래, 내 자식들의 미래를 저 사람한테 맡길 만한 것인가? 기표소 앞에서라도 한번 좀 생각해주고 행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비례정당만 보면 속이 상해서 저 그런 소리를 좀 더 하게 됩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투표를 어떻게 하실 수 있고 또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이 김진 앵커가 아주 친절하고 자상하게 지금부터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지금 저희 그래픽으로 한번 만들어 놨는데요. 어떻게 잘 보이십니까? 비닐 장갑이 제공이 됩니다. 줄 수 때는 간격을 1m 이상 거리를 두셔서 줄을 서게 돼 있고요. 발열 체크하고 손 소독하게 돼 있고요. 비닐 장갑을 꼭 착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소 들어가시면 이게 뭐냐면 김장할 때 쓰는 장갑이에요. 그거 주셔서 이거 김장 장갑을 왜 주나 의아하시지 마시고 김진 앵커가 비닐 장갑 끼고 하랬어 생각하셔서 비닐 장갑 끼고 여러분들 안전을 위해서 꼭 도장을 찍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도장 찍고 비닐 장갑을 벗고 맨살에 도장으로 선거 인증 지금 도장을 찍는 젊은 분들이 상당히 지금 벌써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시면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도장은 여러분들이 쓰시는 도장이기 때문에 혹여 바이러스가 옮길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 나무 도장이 아니라 플라스틱 도장이에요. 플라스틱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6시간 이상 생존한다라는 연구 보고도 나왔기 때문에 꼭 비닐을 끼고서 인증 도장을 찍더라도 비닐 위에 아예 안 찍는 게 나아요. 투표 확인증으로 사실 선거 인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비닐 장갑은 뒤집어서 벗으시고 혹시 몰라서 한 번 더 손소독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